선생님께서 사주를 봐주신 분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나는 시기를 정확히 맞추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인이라는 글자가 범이라는 글자인데, 범띠. 이 사주에서는 수염이야, 머리카락 같은 거라고. 사주에 인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고가 나면은 다른 데보다 뇌를 다칠 확률이 높거든. 그게 뇌도 되지만 이게 수염이라든가 머리카락도 해당되는 게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날 일어나서 면도를 이렇게 하시잖아? 그거 자체도 액땜이 되게 잘 된다고. 내가, 남자분들은 수염이 잘 자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범띠해라든가 원숭이띠 해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왜냐면 인신증이라는 자체가 기계적인 물상이라고 그래. 날카로운 금속으로 세.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갈 때도 그 사주에 인이나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이 자원을 하시면 안 돼.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서. 사주 원국에 범이나 원숭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전하시면 안 돼. 그분들은 총을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글자보다 확률이 높아. 요즘은 만세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들 자기 명식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러면은 자기 사주에 인이라는 글자도 있고 범이라는 글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원숭이라는 글자도 있다. 그러면은 범띠해라든가 원숭이띠에는 조금 더 차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속리를 다루시는 분들은 좀 더 좀 잘 들여다 보셔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기계에 프레스에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시니까 신중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도 강도가 있어. 그러니까 경중이 있지. 세게 들어올 경우는 크게 다쳐가지고 위험한 것도 있고 약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세게 들어오는 운에서는 헌혈도 좀 하고 피가 나올 거니까 남자분들 같은 면도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계라는 거는 원래 좀 시끄럽잖아. 여기서 약간 웃긴 게 차를 탐으로 인해서 사고가 약하게 나타난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차가 굉장히 소리가 조용하고 신차, 새로 뽑은 차는 소리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런 차를 타면은 그 해에 사고가 크게 나. 근데 차가 덜렁덜렁거리고 오래된 차여가지고 소음도 많이 나고 그런 차를 타면은 사고가 덜 난다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신중 일사형이라는 글자가 들어오신 분에는 나 중고차 타가지고 돌아다니셔라. 그러면 그때 사고 나면 덜 난다고. 그거 자체가 액땜이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정확히 사고를 맞추셨던 그분도 그 글자가 들어있는 거였을까요? 여기 있죠, 그분은 연월시에 있어가지고 깜방기 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때 기억나는 거는 내가 이때 사고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그런데 그분이 어떤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하고 같이 있을 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사주 볼 줄 아니까 너 생년월시 불러봐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글자가 있더래. 그래서 동시에 사고가 난 거야 가지고 신기하다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도 이신충이라는 글자가 있었고 만나러 갔던 지인도 이신충이라는 글자가 있어가지고 같은 차 안에서 두 분이 사고가 동시에 나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주 상담을 선생님께 받고 나서 오히려 사고가 가볍게 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제 고객이기 때문에 제 고객들은 사건 하나 다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항상 액땜을 하더라도 약하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했던 게 어디 가면은 쇠로 된 뾰족뾰족한 거 이렇게 손지압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들고 다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것도 쇠로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다녀라.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고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하고 말았을 텐데, 그분은 제 얘기를 계속 들어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멈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액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약간 나타난다 사실인데, 사실 저 같아도 내가 사주를 보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또 웃긴 얘기인데, 전에 그 액땜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를 가지고 전에 한참 전에 내가 시험 삼아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액땜을 하지 말아보자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한번 겪어보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설마라 생각을 나 스스로도 안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철두철미하게 나한테는 직접 내 상황을 시험해 봤을 때 나타났으니까, 좀 나쁜 글자가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헌혈도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지압 빼쭉한 거 갖고 다니세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레이저를 쏜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액땜이 잘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실생활 속에서 액땜이 된다고. 뭔가 느낌이, 예를 들어 3대 3대 하시는데 뭐 다 3대는 아니니까. 근데 3대란 건 약간 일리가 있는 게, 그 해에 어떤 글자가 들어왔을 때 남들보다 확률적으로 조금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이 3대란 거는 보통 아프거나 다치는 쪽에 가까운 거. 내가 뭐 3대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얼굴 레이저 다른 애보다 더 열심히
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진짜 성형수술 하셔도 되고, 오늘 더 액땜이 더 잘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사주라는 게 좋은 소리도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수만 없으니까 나쁜 것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주 볼 때는 위험한 게 있으면 서로 잘 봐주는 사람도 잘 봐주고, 또 보러 오신 분도 좀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잘 피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죠. 사주라는 게 이게 굉장히 오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크게 다치는 분도 있고 적게 다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주상으로 봤을 때 이분한테 차 사고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가족끼리 여행을 가다가 차 사고 나면은 그 차 사고랑 결정했던 분만 제일 크게 다치고 나머지 분들은 격리해. 되게 신기해,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있지. 정말 크게 전복사고가 나가지고 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 한 가족의 사주를 나한테 보러 오셨을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 본인, 자기 동생, 내가 네 명 걸 다 보게 될 경우, 그럴 때는 같은 글자가 겹치면은 내가 물어보지, 여행을 혹시 갈 계획이 이때쯤 있으시냐. 그러면은 그때 여행 계획이 잡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때 차 사고가 있는데 본인만 있으신 게 아니라 가족분이 다 똑같이 겹쳐 있는데 약간의 경미하거나 센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 차 안에서 벌어질 일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잘 피하셔야 된다. 액땜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 차 사고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 때 총알을 맞는 분들이 차 사고 나는 글자랑 똑같다. 총 맞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날카로운 금속이 이 내 몸을 파고드는 글자이기 때문에, 총알도 날카로운 금속이 내 몸을 파고드는 거고, 그다음 차에서도 그 날카로운 금속이 나를 파고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해서 이 인신충이라는 글자, 사주에서는 인신충이라기도 하고 인사형이라기도 하는데, 이 사랑 글자가 도로고 신이란 글자는 또 금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가 있는 분들은 또 기계를 많이 하셔. 기계. 인신충, 인상이랑 사주에 지지에 갖고 계신 분들은 기계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날카로운 금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걸 액땜을 할 수 있는 거는 날카로운 금속이 들어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인신충이라는 글자는 금속 같은 어떤 기기가 돌아갈 때 막 소리가 나고 차도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거 액땜은 정말 이 쇠 소리가 크게 들리면 어느 정도 액땜이 되는데, 중고차를 사가지고 하면은 액땜이 되는 경우도 있어. 새 차보다 중고차를 타고 다닐 때 좀 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 공정 과정에서 조용한 기계가 돌아가는 데보다는 좀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그거 자체가 액땜이 된다고. 소리가 크다 작다가.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좀 세게 더 다칠 수도 있고, 정말 시끄러운 거, 예를 들어서 방앗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리가 크다고. 그런 데서도 다칠 수 있는데, 소리가 시끄럽고 금속 소리가 많이 나는 데서는 차라리 덜 다쳐. 본인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걸 액땜을 해야 되잖아요. 인싸형 같은 경우는 치과 치료를 받으라는 분도 있고, 내가 그다음에 헌혈하라, 피가 나잖아. 그러면은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운이라는 거는 분기별로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월 4일이면 2월 3일이나 4일이 입춘이거든. 그러면 입춘이 바뀌면 그 다음날 2개월 한 5일 정도 그때쯤 해가지고서 어떤 액땜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 사고 나면은 피나니까 그때 2월 5일쯤에서 헌혈을 하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또 나한테 당뇨 검사할 때 피를 살짝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사고가 크게 나면 미량에 피가 나겠나? 그렇진 않지. 예를 들어서 2월 5일 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코피가 많이 났어. 그러면은 그것도 액땜이야,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피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물어보는 거지. 2, 3, 4에 이 사람이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 일 없었다. 그러면 내가 공부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지. 과거에 처음 사주 시작할 때 이때 헌혈을 하셨냐 그렇게도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은 혹시 그때 바로를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코피가 났냐, 그러면 어딘가 하나에 걸려들었다는 거야. 사실은 피가 났었던 게, 그 자기도 모르게 액땜이 됐던 거지. 근데 그분이 헌혈을 안 했다거나 코피를 안 흘렸다 그러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 사고가 난다고. 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액땜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사실 돈을 잊어버리면 아깝잖아. 이 돈이라는 거는 이 사주상에서 목숨과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타결당했어, 보이스피싱으로. 아니면 지인에게 빌려돈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이 사주에서는 양명재원이라는 이 재성이라는 게 돈인데 이게 목숨이라고, 목숨.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게 세게 파괴력이 들어올 때는
남자분들은 이혼도 하고 그다음에 부도도 맞고 그렇게 재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글자인데 어찌됐건 돈 나가는 것 자체도 그분은 억울하겠지만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이때 당신은 이거 굉장히 위험했다.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위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정말 죽는다. 그러니까 속상하고 굉장히 아깝지만 정말 하늘이 도왔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건 내가 100% 장담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경우도 좀 많이 있지 내가.